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078가구로 서울 3,039가구 등 수도권 12,507가구, 지방이 6,57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1월보다 21% 적은 물량이며 지방은 작년 12월 대비 69.6%, 전달인 11월 대비 42.7%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 주거비 지출은 월 평균 84,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또한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실제 주거비 지출은 월 평균 95,500원, 2분위의 지출은 평균 96,400원이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8일만 해도 4건에 불과했던 김포 지역 급매물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예고된 19일 69건으로 늘었고 23일은 8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과 5일 만에 급매물 수가 20배 급증한 것이며 김포시 일대 아파트 매물 증가율 또한 같은 기간 3.9%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 시그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기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절적으로는 비수기지만 호재가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희 소장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19일이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 과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언론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마련한 어떤 방안책이죠.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전셋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내기식으로 만들어낸 건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효과라든가 어떤 방안 또는 대책 또는 현재 이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견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전 지원 방안입니다. 그래서 19일날 발표가 됐죠.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죠. 내후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4천 가구를 이제 전세형으로 공급을 한다. 전세형으로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7만 가구, 서울 지역이 한 3만 5천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 4만 5천 가구, 수도권에 2만 4천 가구, 서울에 9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전국 19,000가구, 수도권의 11,000가구는 입주 시기를 좀 단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어떤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좀 질 높은 주택들, 정말 살고 싶고 정말 쾌적한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신축 매입 약정이라든가 공공 전세주택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대책 총괄표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 공실 활용하는 부분 또는 공공전세, 신축 매입 약정, 그다음에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이거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합쳐졌을 때 11만 4천 가구가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전세형이 4만 9천 가구,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약 한 3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전세가 약 한 3천 가구,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축 매입 약정이 한 7천 가구 정도 되겠죠. 비주택 공실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호텔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수치는 사실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임대는 SH나 L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들이죠. 그렇지만 현재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공공임대 다 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게 서울 지역의 4,900가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따져봤을 때 공공전세라든가 신축 매입 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뺀 나머지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파트라는 얘기일 겁니다. 아파트는 4,9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후년까지 아파트 물량만 4,900가구가 서울에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전세형으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이 한 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년 동안 4,900가구 전세값이 과연 잡힐까요? 조금 의문스럽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입주와 청약 시기를 단축하는 부분도 약 한 2만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조기 입주시키겠다. 분기를 조금 더 빨리 땡기겠다. 한 3, 4개월 정도로 빨리 땡기겠다는 부분이 한 10,000 가구 정도 되고요. 매입임대도 실제적으로 3분기에 들어갈 부분을 2분기까지 또 매입 약정 같은 경우는 제외됐지만 또 사전 청약 물량도 기발표 물량이 약 6만 가구인데요. 6만 가구에서 2천 가구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6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라든가 공공주택에 조기 입주하겠다라는 부분은 1분기 정도, 한 4개월 정도를 더 앞당겨서 입주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물론 의지는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공사할 수 있는 공사 기간들, 공기가 있죠.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부실 공사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재라든가 기본적으로 마감 자체가 조금 부실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도배하고 정말로 끝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을 까졌을 때 현재 3, 4개월 정도 땡기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부실 공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물량은 2천 가구 정도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11만 4천 가구가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 공실 활용, 말씀드린 대로 SH, LH공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요. 공실이 실제적으로 전국에 한 3만 9천 가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15,000 가구, 그리고 서울 지역이 4,900가구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9,700가구, 인천이 948가구, 지방권이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 매입임대 다 들어가 있겠죠. 이런 물량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다 더 공공전세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근데 입주 자격이 실제적으로 전세형 임대는 이번에 만들어낸 정책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언제까지? 2022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시 운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12월 말, 올해 12월 말까지 통합 모집을 하고 2월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지금 현재 4년 이제 거주 여건이 됐죠. 거기에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한다. 4+2, 6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세난, 특히 이제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 발이 동동 구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문구가 달린 부분이 뭐냐면 4년 지난 시점에 기존의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대부분 다 입지들이 안 좋습니다. 입지들이 안 좋고 교통력과 이래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된 지역들이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이 많은 거고요. 당연히 이런 여건들 개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지역에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살기 불편하더라도 네가 4년 또는 6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느냐 이런 조건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들 생활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조건, 직장과 너무 멀게 되면은 현재 4년 동안 현재 살다가도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단서가 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공공임대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다시 말씀드리면 입지 여건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여건을,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죠. 그런 여건들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 4년 정도는 무조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라는 것밖에 안 된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거 만족도라든가 주변 환경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거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직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특히 이제 교육과 딱 맞물리게 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역을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국민임대부터 현재 행복주택까지 대부분 다 85제곱미터 미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 3개짜리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고려해 볼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또 입주자 선정은 공공임대 공급 대상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겠다. 지금 이 얘기와는 약간 배치되는 얘기죠.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만약 그 지역이 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할 정도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수준도 보겠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입주자 선정은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먼저 우선 공급을 하겠다. 경쟁이 생길 때는 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공주택 입주를 조기화시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분기를 1분기로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가 당겨진 거고요. 현재 내년에 입주할 2분기 물량을 11,000가구 정도로 보게 되면 이거를 현재 1분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2021년도 3분기에 입주할 물량은 현재 2분기로 입주시키겠다. 그 가구 수가 8,000가구,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건설령과 매입형이 있겠죠. 건설령 같은 경우도 2021년도 2분기 입지 예정 물량 중에서 11,000가구, 수도권 지역에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하남 가밀이라든가 수원 고등, 그다음에 아산 탕정, 7개 단지 정도 2020년 내 준공을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준공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마감재가 그만큼 부실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는 2021년도 3분기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해서 11주 정도 단축을 시키고 전국 8,000가구나 수도권 5,000가구를 2분기 내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 이주 시기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6만 1,000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에 3만 8,000가구, 서울이 5,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이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어떤 주택량은 당연히 불보듯 뻔할 테니까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물량이 쭉 잡혀져 있는 부분을 이주 수요를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 또는 현재 이사철 이런 걸 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비 사업의 이주 시기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 관련된 내용을 떠나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공공전세주택을 도입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전세주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월세 형태로 공급이 되어 있는 LH공사에 공급하는 물량을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하고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까지 한시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2022년도까지 전국에 18,000가구, 수도권에 13,000가구, 서울에 5,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방식은 무주택 실수요자여야 되고요. 또 추천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 추첨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최대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매입 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입형도 병행 운영한다. 매입 약정 방식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건축주와 약정을 받는 부분이고 매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입형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병행 운영하겠다. 매입 약정형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의 도심의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공공매입 공급 물량까지 합쳐서 16,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오피스텔과 실제로 다세대 주택이 주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는 신속 공급이 가능한 기존 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 공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또는 미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을 현재 민간 건설사나 신탁사, HUG에 갖고 있는 물량들을 현재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을 해서 2022년도까지 전국에 이거는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입형은 그만큼 물량 자체가 매입형이 더 적은 이유는 매입 약정형은 당장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안 해도 되겠죠. 약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LH공사, SH공사가 실제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현재 자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입 약정형 물량이 더 많은 거다 보셔야 되고요. 매입 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22년도의 물량을 2만 1,000에서 2만 3천 가구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품질 신규 임대주택을 전국에 4만 4천 가구, 수도권에 3만 3천 가구, 전국 2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매입 약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최대 80%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더 희망할 때는 임대료를 조정해서 또 나머지는 월세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주택, 매입형 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는 주택들, 공실인 주택들은 3, 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건 2025년도까지입니다. 요거 2,000호 정도,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미미하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33평의 아파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약정의 매입인의 공급 계획을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4만 4천 가구, 수도권에 3만 3천 가구, 서울에 2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입하는 약정 내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과 다세대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적 임대주택을 현재 공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9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주택 공실 주거용 전환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이죠. 비주택은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호텔,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2021년도에 1,000가구, 2022년도에 4,000가구 정도 해서 총 5,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건물이나 미분양 주택 활용 임대 공급 계획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쭉 봤을 때도 공공을 주도하는 부분, 민간 참여형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어울려서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3,000가구 정도나 서울에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 정도를 현재 말씀드리는 비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3, 4인 가족 또 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현재 그 주변에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만약 시행을 한다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택지지구 추가 발굴은 뭐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공공 분양 사전 청약 2,000호 확대하는 부분과 2022년도까지 수도권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을 6만 가구에서 6만 2천 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매입 약정형 같은 경우도 매입임대 주택은 현재 입주자 모집을 내년 3월부터 공공전세 주택은 내년 4월부터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쭉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전세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현재 공급된다 한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미약할 거고요. 따라서 현재 전세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입주 물량들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현재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공 매입에 더불어서 이제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된 거고요. 이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모두 공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1인 소형 가구분들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물량은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지역에 주목해야 할지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 기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교대역이니까 강남역과도 가까울 거고요. 법조타운이나 이 훌륭한 학군을 자랑하는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어떤 매력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 대책에 이제 주로 이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얘기 나왔죠.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 중인 물건이고요.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이 2호선과 3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주변으로 했을 때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현재 테헤란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제 터널이 이미 완공된 상태고,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서초구의 RNC 단지 업무 단지가 또 특화된 단지가 또 활성화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 우성부터 신동아 재건축 또 롯데라든가 삼성 그 주변으로 연결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교육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에는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육환경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주택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문화지구, 이건 지정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을 뿐인데 관광 쇼핑 활성화부터 해서 클래식 악기 거리 조성 또는 그 주변으로 봤을 때 미디어 아트페어부터 해서 그 특화된 도로를 따라서 특화된 상품들 또 특화된 기업체들이 들어오겠죠. 특화된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주변에는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백화점부터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대기업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롯데가 이제 또 재탄생돼서 그 주변이 또 업무 활성화지구로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 수요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이 가장 크게 발달될 겁니다. 거기에는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의 인구를 수요를 끌어들이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교통여건, 환경여건도 굉장히 개선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업인데 사실상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현재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주변의 오염 어떤 공해라든가 아니면 현재 혐오 시설로도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시설로 재탄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권 현재 기준입니다.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인데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에 고급 주택가가 많이 밀집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락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 호재부터 기업체 이전까지 연결된 부분, 시설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또 신축 건물,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분령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소형 가구에 적합한 오피스텔 강남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강남권 안에서도 번화한 역삼역 근처인데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테헤란로 역삼역의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선부터 교통여건 상권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또 삼성도 복합개발지구 개발되면서 강남역까지 연계 개발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젊은 친구들 1.5룸 혼자 사는 집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환경 말씀드린 인프라, 교통 환경 주변 여건들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만들어진
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수요가 굉장히 찰 수밖에 없다. 대형 상권부터 해서 교통 여건들 또 각종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주변의 오피스텔 시세도 현재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그 주변에는 또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 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이제 곧 이제 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직장인 구성들을 추가적으로 끌어들인다 보셔야 됩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대자동차와 송파 또는 탄천 정비사업, 한강 정비건설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현대자동차 이전하고 굉장히 대거 인구들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아지고요. 삼성역과 강남역까지 연계개발 지구로 만들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용도 변경부터 종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이자 상품이죠.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상가 2천만 원, 보증금액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따라서 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1억이 채 안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채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다. 또 테헤란도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 풍부하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 보장된다. 거기에 토지 가격 급등으로 시대 차이까지 발생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나 특히나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시니까 전화 상담, 강남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강남권의 부동산 소액 투자 노하우 1:1 무료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시간에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1:1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함께 해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연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우리도 거의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우선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방안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슈 진단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 부동산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기조가 어떤 억압과 어떤 규제에서 이제 공급 위주로 약간 전환을 한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9일 날 발표했었던 정부의 전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어떤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최근에 금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가구 구조 또한 3인 가구에서 4인 가구가 아닌 1,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3인 가구 이상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에 어떤 규제와 어떤 공급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런 대책이 가시화되는 그 기간은 바로 2023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21년과 22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이 그 절벽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그 어떤 기조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대책을 내세우고요. 그다음에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전세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기 때문에 많은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핵심 공급 지역 내에 그 어떤 다세대 그 주택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물량과 그 시간과 노력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떤 주택의 수요는 그 어떤 평수가 넓은 아파트 수요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요를 그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의 단점은 어떤 단지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형을 만들게 됨으로써 아파트에 있는 그 어떤 편의시설, 특히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있겠고요. 어린이집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도록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어떤 보호가 굉장히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세 보증 보험료의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정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21년과 22년에 걸쳐서 11만 가구의 어떤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눈여겨서 볼 상황은 바로 이제 내년도 이사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무려 이제 전체 공급량의 약 43%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가 약 22%로 전체 공급량의 5%가 이제 내년도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5%는 2022년에 공급이 된다 하니까 이런 어떤 공급 계획에 맞춰서 이게 무주택이거나 또는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공공 임대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LH와 SH 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약 4만 가구 정도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조건은 특히나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무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다만 단점은 이제 이 그 규모가 좀 작다는 점 때문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가구 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전세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인데요. 이 숫자는 18,000 가구 정도가 되고요. 시세의 한 90% 정도를 6년간 그 어떤 시세보다 좀 1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공 대상물은 최근 2020년 기준으로 약 2년간 어떤 신축급의 그 건물을 그 SH나 LH에서 이제 매입을 해갖고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약 44,000 가구가 등장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형태를 SH나 LH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저렴한 가격에 시세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어떤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를 잠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한 16 전용 면적이 16에서 17평 정도 되는 어떤 방 3개의 어떤 규모에서는 약 그 실거래가가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한 3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무려 이제 이쪽에서 공급하는 그 시세를 살펴보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되지가 않았고요. 약
월세는 한 70만 원 전후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세보다 약 한 30%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적시적소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 좀 좋지 않은 그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을 그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 어떤 상업용 건물을 변경할 때는 그 구청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반대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화조의 사이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수구의 어떤 용량의 크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집을 그 만들 때는 어떤 주차장에 어떤 주차 허용 대수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 어떤 관리비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호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 큰 건물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정책은 기존의 아파트 수요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품질이 좋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은 바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이런 공급하는 정책이겠고요. 더군다나 현재 시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워낙 그 규제가 세고 특히나 실거주 조건이 많이 세기 때문에 실거주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은 그런 수요를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22년까지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의 유형이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의 그 30제곱미터 약 9평 이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떤 3인 가구와 4인 가구들이 원하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어떤 집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아파트 또한 어떤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구나 다세대 주택 또한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3인 가구와 4인 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실거주 큰 평수의 집들은 꾸준한 인기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전세와 공공임대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43%를 공급하고 그리고 내년도 안으로는 전체 물량의 60%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재건축 등의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만을 통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민간이 주도하던 걸 정부가 맡아서 하게 된 거고 우리가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충분한데 오늘 두 지역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기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7,800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첫 번째로 용산을 주목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입지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 개발 호재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규제가 세다 보니까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입지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서울역에 위치한 그 용산 이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그 후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서울역 앞으로는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와 중구의 어떤 상업시설, 특히 대기업들, 많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서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역은 지하철에 5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1호선과 4호선, KTX와 공항철도와 경의선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교통의 직결지로서 이곳의 상권과 그 오피스 시설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찾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이제 용산의 어떤 전체적인 그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고급 주거지인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고가 주택이 있고 바로 이제 그 옆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도심이 지금 정비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한강 이남에 있는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의 재건축 아파트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강 이남에 이제 어떤 고급 주거지가 점차적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이제 서계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용산은 서울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구와 종로로 연결되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더군다나 마포의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와 종로 중구까지 아우르는 이제 직주 근접의 지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원효대교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여의도의 업무타운, 그다음에 이제 반포와 한남대교를 이용하시면 그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한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재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민족공원의 어떤 개발 호재를 가장 크게 둘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그 주거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주택 공급이 아니라 용산의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에 이제 수요 공급에서 특히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용산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방 경직이 되고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 그로 인해서 이곳에 이제 명품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요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용산 정비창 개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주택이 약 8,000에서 10,0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곳에 이제 대규모 오피스와 상업 시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용산이 더욱더 개발하는 모습,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용산이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역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구역사와 신역사가 있었는데 이곳의 노선의 한승 거리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곳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에 이제 지하철 5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이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개설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어떤 정비 사업과 개발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역 옆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의 코엑스 같은 경우나 일산의 킨텍스처럼 이것은 이제 대규모 마이스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또 하나에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노후도는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용산입니다. 서울역 역세권 개발은 물론이고 서울역이 정말 교통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울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주택 가격하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시세는 약 4억 7,800에서 4억 8,800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약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약 보증금 3천만 원에 80에서 90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한다면 약 2억 4천에서 2억 8천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울역에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안 된다면 역세권 시프트 등의 다양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용산의 미래 가치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의 가치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용산구 서계동 1.5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입니다. 이 양재동의 주택을 찾아볼 텐데 자, 이곳의 생활 환경 둘러보고요. 미래 개발 호재까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엔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조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도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인 신분당선과 3호선 양재역 도보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재천이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특히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강남역 상권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교육에 특화된 도곡과 대치동 학원가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옆에 인접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포동의 어떤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고스란히 어떤 개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강남 같은 서초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하철 노선 축에 따라서 산업벨트와 업무벨트가 잘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7호선을 살펴보시게 되면 특히 뷰티와 성형에 어떤 특화된 업무군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이제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겠고요. 삼성역까지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사 부지의 어떤 개발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 R&D 연구단지 바로 이 초 옆에 인근 지역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3호선 축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의료와 R&D 연구 산업 개발 벨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교통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정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정말 많은 노선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다른 어떤 행정자치단체보다 도시고속도로 또한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대로와 동부간선과 어떻게 보면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그다음 분당 내곡도로, 그다음에 이제 용인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정말 지하철과 어떤 특히 도시 고속도로 등이 정말 잘 정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재동이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이제 100만 평 부지에 이 부지에 4개 권역을 나눠갖고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양재 R&CD 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옆에 있는 이제 롯데 칠성 부지와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부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서초구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이곳이 이제 종상향을 하면서 이제 강남역 옆에 있는 삼성타운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코오롱 타운도 이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상업과 업무의 시설이 고스란히 서초구의 지역에도 이제 고스란히 정착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교통망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특히나 삼성역에도 이제 GTX 노선이 개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재역에도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재역이 그냥 개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이제 R&D 지구와 AI에 관련된 산업군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GTX 개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분당선 어떤 연장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2022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그 이후로 2단계로 이제 용산역까지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곳이 이제 어떤 개발에 인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재 지구단위 택지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양재동과 우면동의 첨단 R&D 플랫폼 시티 개발을 이제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이 전에 없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첨단 일자리도 크게 생기고요. GTX-C 노선까지 지나가게 되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학원, 학교도 풍부하고 직주 근접성까지 뛰어난데 이런 지역에서는 과연 투룸 주택 가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포인트까지 세워볼까요? 예, 다세대 투룸 기준입니다.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분양이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거죠. 특히나 전세가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출을 안고 이 지역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약 대출이 빼고 나머지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강남에 이어서 이제 서초구 또한 어떤 개발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초구의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바로 양재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양재의 어떤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선순환, 최근에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곳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의 편리한 교통, 그리고 바로 내년에 기업 특구까지 조성되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 해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